부산에 종종 요즘에 최근 들어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NCCK 관련해서 지역 교회들, 지역 공동체 운동하는 교회들 강의 때문에 왔다가 작년에 또 그 문화사역자들하고 여기 마을 그 광복동인가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하는 거 너무 놀라운 현장. 제가 문화 전문가라서 꼭 보고 싶고 또 저희가 페스티벌에 대한 꿈도 있어서 와서 봤다가 놀랐고요.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우리 저희 공동체 연구소에서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주제로 지역 세미나를 했었는데 부산, 포항, 동해에서 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성곤 목사님 만날 수 있게 됐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거, 이런 그 미셔널 처치에 대한 다이얼로그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알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사실 저는 중간에 뜬금없이 끼어든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발제문도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었을 때 그 아카데믹 워크로 했었던 작업을 써놨고 거기에는 주로 그 최근에 2년 전까지만 해도 미셔널 처치보다는 훨씬 더 장악력 있었던 담론이었던 퍼블릭 티올로지가 주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굉장히 빨라요. 퍼블릭 티올로지 한참 또 연락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전부 다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 상황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94년에 장신대 MD부를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하고 스터디했던 것이 지금 이제 은퇴 교수인데 이형기 교수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데이비드 보시의 트랜스포밍 처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그다음에 제 MD부 논문이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도 소개 잠깐 해주셨는데 그 페이스 앤 워크하고 페이스 앤 오더하고 라이프 앤 워크를 어떻게 한국 교회 안에서 매치시킬 것이냐를 고민했었던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MD부 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뒤에 채용 공부를 하면서 저는 윤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면서 이제 스위스에 있는 보스의 그레이저 스쿨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세메스터 마친 다음에 들어왔는데 저로서는 에큐메니칼 진영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네바에 가서 확인한 것은 로장과 제네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확인했었는데 우리나라만 멀어요. 우리나라만 오면 싸우는데 사실 가보니까 안 그렇다고요.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영성이 충만한지 또 로잔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또 사회적 관심이 많으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분들은 대체로 관심 있는 분이 로이드 존스인데 그 동네에 계시면 다 존 스타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 영국의 런던 시티 미션이 20년 됐죠. 가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영국 사회도 여전히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그 갈림길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관심을 갖고 교회 일치의 운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다가 그때 마침 공부를 잠깐 마치고 들어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졌냐면은 그야말로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제도적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문화 담론이 폭발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문화 영역이라는 것이 새로운 자본 축적 구조의 한 통로로 개발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문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텐데 그때 한국 교회가 대응했던 방식이 대단히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점유하고 있었던 장악하고 있었던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뉴에이지 비판 이론이라든가 뭐 사탄이 문화를 지배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모든 교회 학교와 또 교사들과 모든 청년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심지어는 캠퍼스 선교단체들도 그러한 논의에 좀 포착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칼빈으로부터 이어지는 몇몇 이어지는 바르트부터 이어지는 몇몇 이어지는 복음과 상황,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복음과 세상이라고 하는 관심이
신학적 전통 속에서 얼마나 긴밀하고 치열하게 발전됐는데 이렇게 협소한 방식으로 문화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서 한국에 남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윤리적 관심에서 문화적 관심에서 선회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문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필드에서 뭐 뮤지컬도 해보고요, 또 영화제 집행 현장도 해보고요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항상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보수성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신앙적 삶이 사회적 삶과 자신의 시민사회의 삶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교회의 성장이 한국 사회 발전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교회의 도덕적 삶이라는 것이, 도덕적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적 선포라는 것이 개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진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무슨 공부를 하든 뭐 공공신학을 하든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결코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기에 헌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해왔고 학위를 마치면서 학교 들어갔다가 또 현장에 제가 몸에 익은 사람이라서 현장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서 다시 지금 도시공동체연구소라는 작업을 통해서 와 있는데 그래서 도시공동체연구소라는 일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협한 그 신앙관을 극복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 이 역사에 이 문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화사역이고 또 광복동에 트리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축제성을 공감하고 함께 연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어떻게 소통되고 소용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공신학 얘기하고 또 선교적 교회를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무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의들은 사실상 초기 선교 교회로부터 또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70년대 또는 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던 서구 사회가 20세기 임페리얼리즘 선교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서구 기독교 백인 남성 4대 주체라고 근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4대 주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또는 배제됐던 대상들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날 그래서 많은 철학계가 타자의 신학이나 타자의 그 철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이런 연유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도 그렇고 선교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에슬리 뉴비긴이 영국에 돌아왔을 때 발견했던 영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히려 영국 상황이 그 선교적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와 교회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 우리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부를 조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이미 우리 컨텍스트 안에 하나님부터 보내심 받은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은 교회가 무엇이냐 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디로 보내졌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미계통의 선교 미셔널 처치를 말씀하시는 많은 그 학자들은 제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교회 중심적인 어트랙셔널 처치에 관련된 교회 중심적인 입장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처음으로 주창했던 영국의 본토나 또는 그 유럽의 지성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특별히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20세기 선교를 철저히 반성하시면서 이렇게 20세기 중심으로 서구 기독교 백인 남성으로 중심되었던 이런 선교적 패러다임을 철저하게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성으로부터 선교적 교회론을 펴고 계시는데 이 신학적으로 이게 철저히 트리니테리안 처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 받았고 그 보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는 어떻게 소용되고 사용되고 또
하나님과 동참할 것인가를 철저히 물어보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논의나 어떤 담론이나 어떤 학문적 주장도 저는 본질을 벗어난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공신학 2년 전에 시작될 때도요. 공공신학 자체가 굉장히 현장 중심적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 중심으로 공공신학이 무엇인가에 집중되다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돼 버린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선교적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너무 학문적으로 진한하게 전개되다 보면 이 논의의 본질 자체가 희석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이 논의가 그런 현장 중심이고 또 앞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대한 실천 중심적인 프락시스가 일어나는 그런 방식의 논의로 전개되고 확장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성근 목사님께도 그런 논의라면 동참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민은 나눠드린 그 논문은요. 저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로 보내심 받았는가? 그래서 도시로 저는 보내심 받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문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또 저는 윤리를 공부해서 윤리적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리처드 니버를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사회의 교회들이 대부분 농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보면 전부 도시거든요. 도시는 결국 지리적이거나 어떤 정태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를 의미해요. 그래서 도시화 가정을 전제로 한 도시적 삶을 전제하는 도시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적 삶이라고 갖고 있는 이 도시적 삶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로부터 봐야 되겠죠. 파편화되고 분열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배제되는 아무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는 신계급주의로 모든 관계가 재설정되는 이런 방식의 라이프를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도시적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름답냐 정의롭냐 하나님 보시 기뻐하신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로서. 더 이상 끌어모으고 정동주의라고 전도주의를 해서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그죠? 그 교회를 살찌우고 그 교회 매니지먼트하고 모든 자본을 다 거기 쏟아부어서 소모시키는 방식으로는 선교적 교회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 도시에 보내심 받았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도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생명이 넘치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그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의 학자들과 일본의 목회들과 함께 도시 공동체 연구소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도시 공동체 네트워크로 발전을 시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헌신과 비전을 가지고 도시 사회 속에서도 끈끈한 사람과의 관계 또 단체와 사람과의 관계 또 단체와 단체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교회 밖에서 이미 교회가 성찰하기 이전에 마을 만들기나 또 도시 공동체 운동이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표현할 때 교회 밖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미 영미계통에서는 이러한 운동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 공동체 긴밀히 연관 속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현실 또는 한국 상황과의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전혀 우리 역사적 배경이 없는 방식의 서구 중심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이식시키는 방식의 운동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 또 한국 사람들이 도시 생활 속에서 안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또 기업의 부가 축적이 돼도 그것이 서민 생활에 내려놓지 않고 또 재개발될 때마다 원주민들이 공동체 파괴되어 그들의 삶이 소외되고 외면되는 상황,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중산층들이 몰려들어올 때 그 교회는 그 중산층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비전 선포를 하는 이런 상황이 거듭된다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환영받지 못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심, 저는 오늘 이런 류의 모임에 가면은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을 에큐메니칼 공부해서 시작했다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복음가상학, 뉴스엔젤 등등 그 무수히 많은 열정적인 복음주의 사역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하면서 늘 가슴에 한쪽편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과거에 양진영으로 분리되었던 이 진영이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그것이 다 우리의 하나의 에셋, 우리의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양진영이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에서 너무나 풍부하게, 그때는 컨플릿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양진영이. 그것을 다 우리의 자산을 고백을 하면은 이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자산인데 그 자산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고 가니까 자꾸 서로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고 늘 새롭게 뭘 만들려고 그러고 또 뭉치려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참 소모적인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최 교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에큐메니칼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잘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목을 시켜 주시니까 참 제 마음이 좋습니다. 또 에큐메니칼 하시는 분들 가시면은 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열정이나 개인공헌의 열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세요. 근데 최근에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기장교에서도 선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막 총동원주의라고 이런 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 박사과정에서 강의해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저희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한국교회 이미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자산과 신학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미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당시로서는 주류교로부터 배제를 받았지만 오늘날식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단지 인형구나 노선구도로 몰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산으로 잘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구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면은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도시에서 꼭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어놓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구멍가게를 운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이미 사적 인간이 아니세요. 공적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연대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다이얼로그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이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형성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미셔널 처치 또는 미셔널 라이프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 우선주의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어깨를 나누고 이 동네를,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늘 여기서 걸리는 게 개신교 목사들은 그럼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문제 늘 걸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넘지 않고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는 거, 이제 노회나 총회가 물론 풀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런던을 2번을 다녀왔습니다. 런던에 이제 제가 학진 프로젝트가 있어서 2년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미국이나 뉴욕이나 LA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살펴본 결과 미국 교회는 여전히 교회 중심적인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물론 레슬리 미긴이 이제 영국 사람이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빅맨이나 빅처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영국 사회에서 이머징하고 있고 사회적인 대화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철저히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 있고 그들의 숫자의 중심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 변혁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조금 더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목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사람 너무 무수히 많았어요. 제가 살펴보고 레포트 할 게 많지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못한다는 말씀을 아쉽게 드리면서 우리의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미셔널 라이프, 타자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나와 생각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 삶의 구조 속으로 어떻게 끌어들이고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셔널 처치를 여러분 리더로서 가져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부터 철저히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이런 논의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또 확장돼서 한국교회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